단순히 중국의 문화적 맥락이나 역사적 유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항구적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보고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알아가고 또 스스로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현능주의입니다. 즉 탁월한 사람들이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다수와 소수의 긴장이 결코 간단하게 해소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 정치 사상의 문제점들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 중산대학교 곽준혁 교수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교 정치 사상으로의 회귀를 중국적 맥락에서 보지 않고, 즉 지역적 맥락으로 보지 않고 교차 문화적, 비교 철학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유교 정치 사상으로의 회귀는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또 동시에 인류 보편의 항구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 또는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유교 정치 사상의 회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대전 이후에 그리고 2차 대전을 전후해서 벌어졌던 전근대 정치 사상으로의 회귀, 즉 서양 정치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전근대 정치 철학으로의 회귀와 비교해서 유교 정치 사상으로의 회귀가 갖고 있는 특징, 그 내용, 그 한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교 정치 철학도 중국인만의 문화적 유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류 보편의 문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 또 살펴보아야 할 정치적, 정치 철학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야 할 근대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근대가 우리 인식 속에서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교 정치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정치 모델도 종종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해서 환영받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에 비판적이라고 해서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 철학적으로 볼 때 중국식 모델, 유교 정치 철학으로의 회귀는 제가 보기에 중국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훨씬 넘어 있습니다. 서양 정치 철학자들의 유교 정치 철학으로의 회귀도 사실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철학적 고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정치 철학자들이 자유주의 또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유교 정치 사상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0년에 중국이 GDP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됐죠. 그것은 결정적인 계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유교 정치 사상의 연구, 즉 동아시아가 갈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유교 정치 사상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계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유주의 질서의 이제 위기,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존재하느냐, 그러한 것도 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제 발전이 가져다 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문화적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는 근대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신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 지식인들이 중국 유교 정치 사상이 더 이상 지역적 맥락에 국한되어야 할 역사적 경험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문제, 인류가 갖고 있는 항구적인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 즉 보편적 자산이라는 데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전 주석과 고전의 역사적 맥락에 천착한 나머지 중국인들의 삶으로부터도 중국
사상과 중국 고전들이 동떨어졌다고 하는 비판을 하는 학자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철학적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 자유주의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방금 말씀드렸던 야오종 차오입니다. 유교를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하고 유교가 주창하는 군자의 덕성을 함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유교 헌정주의가 이야기하는 바는 소위 예치 그리고 인정의 회복입니다. 유교를 통한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서 자유주의자들이 이상으로 내어놓는 그러한 사회의 즉 인민주권의 실현을 의도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교 사회주의자입니다. 판후이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유교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주장들은 유교 사회주의와 정치 유교가 결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가 이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는 중국 문명은 기본적으로 엘리트가 심의하고 엘리트의 심의는 초당적 형태로 민의를 결정하고 그 민의가 바로 공공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슌페테리안 자유주의, 즉 유권자의 표를 얻어서 권력을 창출하는 경쟁관계의 시민사회를 전제하는 그러한 형태의 서구 자유주의적 모델은 중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 모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반 다수와 현명한 소수의 구별입니다. 그 보통 선거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전제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 모델은 차등 선거, 차등 의회, 차별 의회라고 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유교 정치 사상으로 회귀는 세 가지 자각에 기초합니다. 하나는 경제 발전이 가져다 준 정치적 문화적 자신감. 두 번째는 근대 정치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자기들에게 적합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불신. 그리고 유교 정치 사상이 단순히 자기들만의 것이 아니라 보편화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자각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것입니다. 즉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나친 자각이 심하다 보니까 두 번째 자각, 즉 근대 정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대안이 없어서 전통으로 돌아갔다는 것조차도 일종의 지속적인 성장이나 물질적 풍요를 위한 것으로 귀착되기 쉽고, 그러다 보니 유교 정치 사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화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중국적 경험을 세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 저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돌아가려는 시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시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유학자들이 돌아가자고 했을 때는 그들이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 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치 모델에서 다수와 소수의 긴장이 매우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현명한 소수에 대한 기대는 큰데 이러한 소수가 만들어내거나 또는 소수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에 대한 장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조정 원칙 없는 자연주의의 한계입니다. 소수와 다수, 즉 현명하고 탁월한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의 갈등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수가 정치적 야망을 버리고
경제적이고 일상적인 필요에만 집착하는 이유도 없고, 또 소수가 자기들의 욕심을 버리고 다수를 위하여 헌신할 그러한 계기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 철학은 기존에 갖고 있는 지배적 견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해서 보다 근원적인 원인과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교 정치 철학으로의 회귀는, 그리고 근대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제시하고 있는 중국적 경험이 가장 완벽한 것이라거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함께 그러한 보편적 문제를 고민해서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들의 실패와 성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는 우리가 독립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그 조건을 구비하고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엄밀하게 이야기했을 때 개개인이 해소할 수 없는 문제, 즉 정치적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개개인의 책임으로 치환하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만들어 놓은 불평등은 정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최근 들어서 포퓰리즘이라든지 진영 논리라든지 정치를 일종의 공공선을 창출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 행위로 만들기보다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을 추구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헨리 로즈먼드 주니어나 로저 레임스와 같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역할윤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 속의 개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관계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그 관계성이 그 주변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 즉 휴먼 빅만 보고 있는 서구적 형태가 아니라 휴먼 비커밍,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인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 덕윤리라든지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부정하고 개인의 헌신을 통해서 공공선을 달성하는 집단주의적 의견에 불과합니다. 대신 이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발견하고 그 역할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당연히 만들어내야 할 도덕적 관계에 주목합니다. 저는 역사적 접근도 철학적 접근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접근으로 봤을 때 유교 정치 사상은 우리의 실천과 그리고 경험의 종합입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항구적 문제에 대응하는 지혜의 자산입니다. 즉 역사적 고찰 없이 우리가 유교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의미한 것들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또 그렇다고 철학적 고민이 없는 사상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운동이나 욕망이나 충동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따라서 유교 정치 사상을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동시에 봐야 하고, 그것은 비교 정치 철학에서는 더더군다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교 정치 사상으로의 회계가 갖고 있는 그 내용, 그 특징을 비교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고찰 없는 사상은 결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철학적 고민이 없는 사상은 운동과 충동의 결과물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의 유교 정치 사상으로의 회귀를 살펴봐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을 미래에 대하여 보다 책임이 있고 사려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보다 상세하고 보다 세밀한 내용은
토론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두 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바이통동이라고 통동바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요. 푸단대학 교수가 쓴 Against Political Equality, 프린스턴 대학 출판사에서 2020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로이 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Confucian Liberalism, 뉴욕 대학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책들은 최근에 있어서의 유교 정치 사상으로의 회귀가 어떤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유교 정치 사상에 대한 이해도 다양한 이해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오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적 이념을 통해서 재단하기 전에 어떠한 일들,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되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떤 딱지를 붙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아마 우리는 어떤 과거로부터의 모든 어떤 철학적 자산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또 동시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자기 문화에 대한 애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문화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서 다른 문화를 종속시키려거나 타자화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건강한 사회이고, 그렇게 가지 않고 이념적으로 재단된다든지 국가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생각과 사고를 가둔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운데서는 늘 단순한 생각들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적대적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만족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에 우리는 적응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